지금 세계 경제의 지형이 정말 소리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전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에너지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밤을 밝히는 불빛들, 이게 그냥 아름다운 야경이 아닙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잠들지 않게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을 뛰게 하는 전기의 맥박인 셈이죠. 예전에는 전기를 그냥 많이 생산하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이게 바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에너지의 양, 즉 퀀티티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시큐리티의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에너지 안보라는 말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교훈을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곳이죠. 유럽의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경험이 우리한테 아주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특정 국가에 에너지를 의존한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리스크를 넘어서요. 국가의 주권마저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안보의 약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감 속에서 나온 게 유럽의 REPowerEU 정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이 결정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친환경, ESG 정책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서 우리 살 길을 찾겠다, 이런 절박한 안보적인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내놓은 해법은 뭐였냐면 바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국가의 목줄이 잡힌 경직된 파이프라인 대신에요, 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LNG, 즉 액화 천연가스를 통해서 전 세계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는 유연한 네트워크로 체질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바로 이 숫자 60%입니다. 아니 10년도 안 돼서 LNG 수입 능력을 60%나 늘린다? 이건 뭐 거의 에너지 인프라를 그냥 새로 짓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투자라고 봐야죠. 그 결과가 이 파이 차트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죠. 과거에 러시아가 차지하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자리를 미국의 비중이 채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파트너만 바꾼 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이동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거래하는 나라만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도처럼 대륙 곳곳에 LNG 수입 터미널을 쫙 깔아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일종의 에너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는 셈이죠. 자, 이렇게 유럽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위험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은 위험을 인지하고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안고 있는 첫 번째 아킬레스건입니다. 수입 원유의 70%를 중동 한 군데에 의존하고 그것도 90%가 단 하나의 좁은 바닷길로 들어온다? 이건 진짜 모든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그것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외줄 위에 올려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아슬아슬한 외줄이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이 모이는 이 좁은 길목이 만약에 지정학적 분쟁으로 한 달만 막힌다? 그럼 한국 경제의 혈액이나 다름없는 원유 9천만 배럴의 공급이 그대로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의 에너지 리스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들여온 에너지마저도 우리 국경 안에서 또 다른 병목에 갇혀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가 항구에 도착했죠?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전국의 산업 현장과 우리 집까지 실어 나르는 혈관이 바로 이 전력망인데, 안타깝게도 이 혈관 곳곳이 지금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북당진 신탕정 사업 한번 보실까요? 원래 2012년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 150개월, 그러니까 12년하고도 반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보낼 길이 없으니까 정작 전기가 꼭 필요한 곳에서는 못 쓰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처한 이중병목의 현실입니다. 밖에서는 좁아 터진 수입 경로가, 안에서는 꽉 막힌 송전망이,
이렇게 안팎으로 동시에 우리 에너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그야말로 이중의 위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이중 병목 현상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건요,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 산업의 심장을 정통으로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 또 반도체 공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곳들은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고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빨아들이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단 1초의 정전도 용납할 수 없는 곳들이죠. 바로 여기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들은 그냥 전기의 양만 많으면 됐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미래 산업들은요, 전기의 질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안정적인 고품질의 전기를 공급받느냐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전기의 질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는 건데요. 아래쪽에 보이는 저 매끄러운 클린 파워와는 달리 위쪽의 더티 파워처럼 전압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흔들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수조 원짜리 반도체 생산 라인이 그대로 멈춰버리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정밀 산업에 있어서 불안정한 전력은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재앙인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이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해법을 찾기 시작했죠. 왼쪽에 보이는 대형 원전처럼 흔들림 없는 아주 든든한 기반 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른쪽에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처럼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원을 조합하는 그런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독특한 이중병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에게 맞는 독자적인 전략을 세울 것인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365의 24시간, 단 1초의 흔들림도 없는 최고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 이 구조로 만드는 나라만이 다가오는 미래 산업의 진정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겁니다.